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에서 내가 너네 수업할 때 몇 번 얘기했던 함정? 그 되게 페이크가 많다 했잖아.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부분집합에 관한 내용이야. 사실 다른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림만 잘 그리면 괜찮은데, 이 부분집합은 애들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정의와 활용,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 개념을 쓰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신 잡고 잘 들어야 돼. 한번 해보자. 부분집합.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한글의 부분, 일부분이라 할 때 그 부분에서 그대로 따온 거고, 말 그대로 A가 B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B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때 A는 B에 지금 B에 포함된 형태니까 A를 B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때.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돼. 포함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에서 쓰는 기호는 이걸 이 색깔로, 이 기호야. 이 기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이 A의 원소이다 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이게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였지. 하지만 이제 부분집합에서는 저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빠진, 이게 아니라 이런 기호를 쓸 거야. 가운데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빠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이 옆에다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너희도 똑같이 필기라는 걸 굉장히 추천할게. 이건 정의가 좀 중요해서.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고, 지워야겠다. 이거는 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보면 항상 이 삼지창 기호는 한쪽엔 집합, 한쪽엔 원소가 무조건 왔어야 됐지만, 이 부분집합 기호는 무조건 집합과 집합이 와야 된다는 거야. 양옆에.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로 너네를 많이 낳기 때문에 너네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돼 이제. 그리고 뭐 앞에서 원소 기호에서 배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이런 기호의 가운데 선을 그어주면 되고. 이건 뭐 쉽지? 그럼 그 밑에 예제를 봐보자. 예제. 이거 보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고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네.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현재 B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기호로 A가 B에 속한다. 이때도 보면 오른쪽에도 집합, 왼쪽에도 집합이었지. 그래서 이 기호는 집합들 간의 포함관계. 양옆에 무조건 집합이 와야 된다. 여기 이렇게 1이 온다거나 2가 온다거나 3이 온다거나 이렇게 원소만 써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집합들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리고 반면에 2번 명제 보면 B의 원소 중에서 3은 A에 속하지 않잖아. 보면 3은 A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B가 A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며 기호로 나타내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써줘야 맞는 말이 되겠지. 뭐 지금까지 어렵지 않지? 다음 뭐 지금 이건 일단 성질 한글말 자체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이제 이 다음에 내가 너네한테 좀 조심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게.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 성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울 때는 일단 좀 신경 써서 봐보자. 첫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해. 어떻게 내가 나한테 포함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포함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A랑 A는 포함 관계를 따지기보단 같다의 의미잖아. 그래서 실제로 원래 옛날에 쓰던 집합 기호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기호가 아니라 이렇게 썼었어. 보면 이게 등호. 우리가 부등호에서 보면 이거는 뭐 초과 미만의 뜻이었으면 이거는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이 등호가 붙으면 약간 그 값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졌잖아. 등호가 붙음으로써. 그래서 부분집합에서도 원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기호에서 밑에 등호를 쓰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뭐 내가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서적들에는 이렇게 표기되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제 조금 기호를 간편화하는 과정에서 굳이 등호를 쓸 필요가 있냐, 부분집합의 정의 자체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랑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저걸 표현할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 기호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등호까지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좋겠지. 그래서 여기 지우고 다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 뭐 위에 것도 중요하고, 위에 거는 애들이 많이 생각을 1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인지를 잘 안 까먹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가끔 많이 빼먹어. 공집합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집합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아니지라고 하면 애들이 어디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집합에 들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은 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다. 뭐 여기서 A가 지금 1, 2라는 원소가 있는데, 일단 모든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껴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어떠한 집합에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 헷갈리면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에서 공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냐라는 여부로 장난을 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특수한 문제에서 특수한 조건들을 걸어줬을 때 가끔 애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냥 사실 제일 편한 건 1번과 2번을 묶어서 자기 자신 또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그냥 가장 편할 거야. 됐고 3번 3번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3단 논법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데, 3단 논법은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이다. 이게 3단 논법이었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연결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관계에서도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3단 논법과 비슷한 구조로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림 3번에도 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지우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네 개념을 조금 먼저 익혀야 되기 때문에 A 스텝을 나랑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고 이 다음 장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빨리 풀어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다음 네모안의 기호 이것과 이것 중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는데, 자 봐보자.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호는 이거 두 가지야.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무슨 기호라 했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라 했잖아. 집합 간의 포함 관계. 그래서 보면 왼쪽 오른쪽 다 보면 다 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지. 집합.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이 중괄호가 없었더라면 1 자체가 원소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1은 지금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중괄호 표시를 함으로써 이거는 1이라는 원소를 하나만 가진 집합이 돼버린 거야. 집합. 그래서 왼쪽도 집합, 오른쪽도 지금 당연히 집합이고. 그래서 집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만 써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이 페이지에선 부분 집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 기호만을 쓰라고 해서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쓸 수 있어. 그냥 1이 있으니까 되겠네. 2, 3, 6 없으니까 뭐 안 되겠네.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처럼 풀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 기호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양쪽이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호만 써야 하는구나.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 기호는 쓸 수가 없겠구나를 인지를 하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해보자. 지금 둘 다 집합이니까 이제 이 기호로 쓰면 되고, 보면 이제 원소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1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왼쪽의 집합은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 아래 2, 3, 6, 1, 2, 3, 4 보면 6은 여기 집합에 없지. 그러니까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이 집합에 모든 원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부분 집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다음 1, 2, 3, 4, 1, 2, 3, 4야. 둘이 똑같지. 둘이 똑같아서 이걸 쓰고 싶지만 우린 지금 포함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등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포함 관계 이식을 써주면 되겠지. 정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거 붙여줘도 돼. 밑에 원래 이게 있다가 없어진 거니까. 됐고, 다음 왼쪽은 공집합, 오른쪽은 1, 2, 3, 4 보면 이제 애들이 가장 많이 할 실수, 여기 공집합 없는데요 이러고, 이렇게 여기 공집합이 없으니까 아니지. 여기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좀 덜 헷갈려. 근데 애들이 이거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면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조심해라. 조심.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다음 33번 34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해볼까 나랑?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한번 직접 해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있는 집합들에 대해서 먼저 원소가 뭔지 파악을 해야겠지. 8의 양수이기 때문에 1, 2, 4, 8 뭐 짝수이기 때문에 2, 4, 6, 8, 10 점점점 4의 양의 배수 4, 8, 12 점점점. 먼저 원소가 뭔지 다 파악을 해보고 포함 관계가 어떤 것이 성립되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자,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문제는 아니지만 부분 집합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지. 여기 35번부터 37번은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보면 부분 집합들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차이점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말 그대로 써보는 거야. A, B에 포함, 여기 A, B랜다. 집합 A에 포함되는 집합들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다. 35번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는 건 애초에 공집합을 의미하지. 공집합.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A 부분 집합은 공집합 하나밖에 없겠고, 사실 모든 집합에서 마찬가지야. 모든 집합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밖에 존재하지 않지. 36번
원소가 한 개인 A의 부분집합. 원소가 딱 한 개만 와야 하는데 그 한 개는 근데 한 개가 어때야 될까? 아 미안하다. 하나의 원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의 원소는 무조건 A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마음 같아서는 A, B를 다 넣고 싶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소가 하나라고 조건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밖에 쓸 수 있는 거지. A, B 중에. 근데 A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돼도 B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총 원소가 한 개인 A 부분집합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더 나올 수 있는 거 없지 뭐. C 쓰고 싶은데 C 없잖아. 지금 A에선 C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B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원소가 두 개인 A의 부분집합은 A의 원소 두 개를 가지면서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이거밖에 없겠지. A, B밖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지. 여기서는 A 원소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인 A의 부분집합은 여기선 자기 자신 A가 되는 거지. 총 4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라는 거야. 왜 굳이 여기서 뜬금없이 개수를 언급하냐면 어차피 이 바로 다음 장에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을 바로 다루기 때문에 조금 미리 언급을 한 거야. 이건 내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다음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 원소가 몇 개인 아니면 이렇게 그냥 부분집합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가 다 쓸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골라서 쓰는 것 뿐이야. 실제로 되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객관식에서 다음 중 뭐 집합 하나 준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러고 문제 줘버리면 너네가 가끔 헷갈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써보는 버릇이 중요하다. 난 여기서 밑에 문제에서는 39번만 풀어볼게. 39번은 왜냐하면 38, 39 풀어볼게. 뭐 이 밑에는 2개짜리, 3개짜리이긴 한데 위에 2개를 풀면 어차피 밑에 거랑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너네가 할 수 있을 거고. 38번부터 일단 여기서 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건 39번이 더 중요하긴 한데 38번을 얘기해보면 생각해보는 거야. 위에서 했던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부분집합을 모두 쓰기 위해선 개수에 따라 나눠서 부분집합을 다 써보는 거야.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다 그랬지. 다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 지금 이 집합의 원소 자체가 5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올 수 있겠지. 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집합은 없고, 그리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5 말고는 다른 게 와버리면 부분집합이 안 돼버리지. 이건 지금 5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개가 되는 거고. 다음 39번. 39번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공집합밖에 없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 1, 2, 3.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나열을 한 거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2개인 부분집합은 1이랑 2가 오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1이랑 3이 오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2랑 3이 오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그래서 이 3개 중에 2개씩 이렇게 2개 하든지 이렇게 2개 하든지 이렇게 2개 하든지 뭐 그리고 더 추가적인 경우는 너네가 없을 거야. 직접 생각해봐도. 뭐 2개짜리 끝났고, 다음 마지막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 3개짜리는 1, 2, 3 모두가 들어간다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자기 자신이니까. 다음 원소가 4개짜리인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1, 2, 3을 넘어서 어떠한 게 와버리면 이건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 했지. 그래서 이건 이게 전부가 되겠고 개수는 총 8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가끔 애들이 뭐 골라서만 쓰려 그래. 여기서 몇 개만 쓰려 그러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 전체를 다 쓰라는 거야. 원소 3개 1, 2, 3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부분집합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다 쓰라는 얘기니까 물론 객관식이라서 다 쓰질 않겠지만 앞으로 판단할 때 조심하고 이 정도고 이제 다음 넘어갈 건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좀 아까 언급을 하려고 했던 좀 언급하려고 했던 거 언급을 해볼게. 여기서 어이구 이거는 이제 여기 A 스텝 구석에 자리가 있으면 구석에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따로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진짜 최대한 극도로 어렵게 한번 꼬아서 내볼게. 이러한 집합이 있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 밑으로 내려야겠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네모 하나 안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만약에 해볼게. 1. 1이 이 집합 A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보면 지금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후보군은 원소로 포함이 된다, 원소로 포함이 안 된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의미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원소와 집합,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라 그랬지.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 1이 원소고 A가 집합이지. 그러면 적어도 이거 두 개는 올 수 없지.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니까 이거 중에서 올 건데 지금 우리가 A라는 집합을 보면 1이라는 원소가 잘 들어있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막상 채우려면 이 삼지창 모양을 해주면 될 거야. 이건 쉽지.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보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왼쪽 보니까 1도 집합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를 하나만 가진 집합, 오른쪽도 A라는 집합이야. 그럼 집합과 집합이니까 지금 이거 두 개는 안 될 거야. 이거 오른쪽 두 개만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보면 1이라는 원소가 여기 잘 있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에서는 분명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진 부분집합이 있을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더 묻고 싶은 건 여기에 들어갈 말 중에 정말 이건 안 되겠냐라는 거지.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챘겠지만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지. 보면은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야. 물론 내가 지금 손으로 써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냐면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항상 집합으로만 봐왔잖아.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을 거야. 이 기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집합이라고. 맞지? 이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집합이지. 근데 이미 집합 기호를 써놓고 그 안에 또 집합 기호를 쓰는 일은 없지. 그러니까 집합 기호가 써서 이건 이미 집합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원소가 된다는 거지. 원소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걸 1이라는 원소를 하나만 가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나만 가진 부분집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원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원소로서 A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소 집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페이크가 1을 똑같이 섞어두고 하나는 그냥 원소만, 하나는 집합 기호 씌워놓고 원소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고 이제 애들한테 이거 두 가지 섞어서 물어봐. 뭐 보기에서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보기에서 준 다음에 뭐 다른 거랑 섞어서 헷갈리겠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야. 원소로서 볼 수 있는지 집합으로서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각을 넓히는 거지. 조심해야 돼. 이건 여기서 온 게 아니야. 이건 이거 하나만 가진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고, 여기서 이거는 원소로서 이거에서 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뭐가 어디에서 유래가 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기호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 그럼 또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면 1과 2라는 원소, 총 두 가지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 지금 A에는 1이랑 2라는 원소가 있지. 그래서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 중에는 이 1과 2를 포함하는 이러한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 이것도 지금 집합이고. 그러니까 이 기호가 아니라 이 기호를 사용하고 지금 이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부분집합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지만 만약에 이거에서 본다면 이것도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우리는 이거를 A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위에랑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 더 좀 소견수를 넣어봤고, 그 다음 거의 마지막. 더 할 수도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걸 보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이거부터 써야 돼.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왜 항상 공집합은 뭐가 되든 간에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이 기호 자체로서 집합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된다 했지.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된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이거 보면 당연히 공집합은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 다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미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원소가 들어가 있지. 여기선 이거는 원소로서 작용하는 거지. 원소로서. 그래서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이것이 원소로서 작용을 해서 우리 이거는 집합과 원소 간의 부합 관계가 성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끝이네. 여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얘들이 또 간과하는 게 하나 더 있지. 추가적으로 더 써보면 물론 이 정도로 꼬는 경우는 뭐 모의고사에서나 꼬고 내신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너네 개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선 이것까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면 이 녹색으로 쓴 걸 봐보면 공집합 기호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대. 이제 A와의 포함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공집합 기호에는 이 옆에 중괄호를 쓰면 안 돼. 왜? 아까 말했지. 공집합 기호는 이 기호 자체로서 집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기호를 안 써줘도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지금 A에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분집합 중 원소를 하나만 가지는 부분집합들 중에선 이 원소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부분집합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이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그럼 뭘까?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합 간의 포함 관계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하나는 나와 얘들아. 물론 이 정도로 지금 내가 페이크 낚은 게 몇 개야?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로 꼬진 않겠지만 이건 나올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엔 공집합 기호가 들어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들어있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들어있던지 둘 다 들어있으면 이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좀 대비를 해야 돼. 지금 교과서나 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센에서는 아마 있을 거야. 내가 교과서 아직 뒤에 중단원 파트를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 원소로서 볼 거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먼저 뭐부터 판단하냐면 자기가 이 두 문제만 두고 봤을 때 너무 자기가 아는 게 나와서 신날 수 있어.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 이거 생각하고 신날 수도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너네가 먼저 순서 정해주는 거야. 먼저 1을 원소로서 한번 봐봐야겠다. 이거를 집합으로서 봐봐야겠다. 부분집합으로서 봐야겠다. 원소로 봐봐야겠다. 먼저 생각을 해서 정한 다음에 침착하게 나가는 거야. 침착하게. 이런 문제는 좀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서 속도를 템포를 올리는 순간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나오면 그리고 이런 게 널 많이 낚는 게 그냥 단순히 보기 1, 2, 3, 4, 5번에 두고 고르라고 하면은 그러면 쉽겠지. 근데 기업부터 리을까지 준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너네가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지. 거기에 이런 거 하나 섞여 있으면 이제 너네가 이런 거에서 실수 제일 많이 해. 집합의 집합? 집합이 집합이면 뭐지? 말이 되나? 이러고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고 X를 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인 걸 인지는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게 있으니까 이걸 원소로서 볼 수도 있겠구나. 원소로서 본다면 원소의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원소를 하나만 가진 부분집합 간의 부분집합의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발 천천히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자. 그래서 내가 말했던 너네한테 한장 말했던 여기서 페이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고 뭐 뒤에서 이제 더 나오면 뒤에서 따로 언급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자. 부분집합 됐고 다음 13-4번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일단 이게 정의부터 알아야겠지. 서로 같다라는 말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 그 관계가 성립하면 우리는 A, B 집합이 서로 같다라 그래.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같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같으면 우리가 같다라고 하겠지. 당연히 같다라는 한국말이 그거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말은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 A, B 집합이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한국말 그대로 같으면 아예 똑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문제 풀 때나 나중에 사과할 때 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밑에 기호 보면 당연히 같다 하면 등호를 써서 표현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등호에 선을 하나 그어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밑에 예시 보면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원소래. X는 그럼 0이거나 1이 돼야겠지. 보면 A 집합과 B 집합이 정확히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일치하지. 그래서 A, B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같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포함 관계가 저렇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옆에도 모든 원소가 같을 때 같다고 하지. 되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진부분 집합. 이거는 조금 중요해. 진부분 집합 보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지우고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진이란 얘기가 나왔지. 이 진이 그 진짜일 때 그 진이 맞아.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껄끄러웠던 게 자기 자신의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라는 명제가 조금 그렇게 깔끔한 표현은 아니었어. 보면은 굳이 자기 자신한테 포함 관계를 말할 필요가 있나라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실제로 그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따질 때 그게 좀 불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별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걸 따로 정의를 해놓은 거야.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뺀 거. 지금도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면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정의는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긴 한데 A는 B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긴 하나 B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 그래. 한국말로 써보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보면 여기 예제에 있는 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B의 부분집합에는 빨리 써보면 원소의 개수가 없는 공집합도 하나 있겠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의 부분집합에는 1만 가지고 있는 거, 2만 가지고 있는 거, 3만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가진 부분집합에서는 1, 2를 가진 거, 1, 3을 가진 거, 2, 3을 가진 거, 마지막으로 1, 2, 3을 가진 집합이 있겠지. 원소 3개를 가진 부분집합에는 원소 4개를 가진 건 없겠고, 이게 B의 부분집합인데 만약에 B의 진부분집합을 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제외되면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의 정의는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외한, B는 1, 2, 3이었지.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만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A집합은 여기 있지.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인 걸 제외한 거 안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에 속하고 있지. 그래서 이 예제에서 말하는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왜 좀 중요하다고 했냐면 애들이 가끔 헷갈려. 진부분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막 뭐 하나를 빼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리고 뭐 하나를 뺀 부분집합인 건 아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끔 공집합으로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공집합으로. 그래서 진부분집합을 모두 쓰시오 하면은 가끔 이거는 살리고 이걸 지워버리는 애들이 있어. 실수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그러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기 자신을. 절대 공집합이랑 헷갈려서 틀리지 말자. 그리고 문제에서 잘 읽어야 돼. 이건 사실 이거 실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게 문제를 덜 읽어. 덜. 다음 중 부분집합을 모두 쓴 것으로 옳은 것은, 진부분집합을 모두 쓴 것으로 옳은 것은 왜 헷갈리냐면 글자 하나 차이야. 너네가 시험 시간이 좀 촉박하고 내가 아는 문제가 나서 신나서 조금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충분히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잘 읽자. 진 조심하고. 자, 다음 봐보자. 그 밑에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도 공식이야. 공식이기 때문에 너네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 4개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야. 너네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그럼 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아직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를 아직 안 배웠는데, 그건 이제 1학년 2학, 그러니까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갈 내용인데, 그걸 배우면 이거 증명을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굳이 이거는 지금 공식의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보단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서 답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이 뒤에 거는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뭐 위에 2개는 증명을 딱히 안 할 거고. 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개다. 어느 때일 때, 여기서 n이 말하는 건 이거지.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이 n을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a1, a2, a3 점점점점 an까지 있지. 뭐야 1, 2, 3 점점점 n개까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였지. n일 때 2의 n승이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여기서 개수 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보면 A의 원소는 지금 여기서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승계 해서 4개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봤을 때 4개가 잘 나왔지. 그래서 공식이 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고, 밑에 38번 문제에서 보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지. 1개면 뭐야 2의 1승계 해서 2개만 나와야 될 거야. 보면 실제로 2개가 잘 나오고 있지. 공집합과 5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에서 2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개수만 말하는 거야. 부분집합을 뭘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핵심이. 다음 39번 같은 경우 보면 원소의 개수가 3개지. 3개면 2에 3승계 해서 8개가 나와야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써본 결과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나와서 8개라고 써놨었지. 공식이 잘 성립하면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공식이야. 그냥 2의 n승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쉽고. 다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것이다.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 자신이야. 이 위에서 봐보면 B의 부분집합 진을 떼봤을 때 부분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였어. 왜? B의 원소가 3개니까 2의 3승계에서 8개였는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되잖아. 부분집합에서. 그럼 뭐야 8개에서 1개가 빠졌지 이거. 그러니까 총 7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자기 자신을 하나 빼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개에서 마이너스 1 자기 자신을 뺀 것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쉽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개수 2의 n개 n-1개 까먹지 말고. 다음 밑에 3번 4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먼저 외운 다음에 내가 옆에 연습장에서 설명을 해볼게. 이 3번 4번 공식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공식 외우는 것 자체는 쉬운데 애들이 헷갈려.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그 이유를 보자. 일단 빨간색으로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해. 3번 4번은 너네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잘 봐둬야 돼.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 특정 원소 L개를 반드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개, 2의 n-L개. 지금 사실 보면 둘이 구조가 똑같아. 2의 n 지수에서 K를 빼거나 L을 뺀 거야. 어느 경우일 때 특정한 원소를 가지거나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네가 많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공식들을 보면 특정한 원소를 갖는 것과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다에 대한 공식을 잡기 위해선 잡아보면 두 개 형태가 달라야만 할 것 같은데 형태가 같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산했을 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공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면 옆에 거는 좀 이따 하고 이거 이제 지우개. 뭐라 돼 있었냐면 K개를 먼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대. 여기서 조건을 걸어볼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볼게. 먼저 3번에 있는 내용
이거부터 해볼게. 특정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1과 2를 반드시 갖는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쉬워. 우리가 말 그대로 1과 2를 기본적으로 끼고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생각하면 되니까. 뭐 써보면 당연히 1, 2만 가진 부분집합이 하나 있겠고, 1, 2에다가 3만 가진, 1, 2에다가 4만 가진, 또는 1, 2, 3, 4에서 모두 가진. 여기 보면 1, 2, 1, 2, 1, 2, 1, 2 모두 잘 들어가 있지. 이렇게 잘 썼는데, 우리가 이건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1,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다른 논리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쓰면 좀 신기한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간에 1, 2를 반드시 가지라 했잖아, 문제에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일단 1, 2를 뺀 집합을 생각해 보는 거야. 1,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1, 2를 제외한 부분집합을 세보는 거야. 3, 4에 여기서만 원소를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공집합이 하나가 있겠고, 원소 하나짜리에선 3만 가진 부분집합과 4만 가진, 좀 넓혀놔야겠다. 3만 가진 부분집합, 4만 가진 부분집합, 3과 4를 가진 부분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1과 2를 뺀 부분집합을 생각한다 한다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어거지로 1, 2를 껴넣는다면 1, 2, 1, 2. 그러면 이게 뭐야?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집합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가지라고 하면 그거를 끼고 시작을 해서 개수를 세도 되겠지만, 반대로 반드시 가지라고 했으면 일단 그거를 뺀 거에서 부분집합을 판단해 보는 거야. 3과 4에서만, 여기서만 부분집합을 판단해 보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 3, 4, 총 4개가 나왔지. 근데 우린 뭐야? 1, 2가 필요하다며. 1, 2를 반드시 가지라며. 그러니까 어거지로 1, 2를 껴보자는 거지.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어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지금 개수를 파악해 보면, 이건 우리가 단순히 셌을 때 4개가 나왔어. 근데 이것도 단순히 셌을 때 4개가 나왔어. 당연히 똑같은 결과니까. 근데 유도된 논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 위에 거는 단순히 센 거고, 아래 거는 뭐였어? 아래 거는 1, 2를 제외한 부분집합을 먼저 쓴 거였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서 먼저 부분집합을 생각해 본 거였잖아. 지금 여기서 검은색으로 썼던 흔적들은.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강제로 1과 2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을 찾아내게 된 거잖아. 근데 뭐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부분집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야? 강제로 껴주는 건 우리가 그냥 강제로 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껴주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여기서 원소의 개수겠지. 여기서 부분집합을 판단한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원소의 개수가 2개지. 2개이기 때문에 2에 2승해서 4개가 나왔다는 거야. 4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도하는 공식에서 보면, 공식에선 특정 원소를 K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을 어떻게 잡았냐면 2에 n-K개로 잡았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n개의 원소 중에서 K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데, 그러면 우리가 무식하게 K개의 원소를 낀 다음에 하나씩 추가해서 세보는 게 아니라 K개의 원소를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 남은 원소들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판단해보고 거기에 K개의 원소를 강제로 껴넣겠다는 거지.
n개가 있으면 여기서 k개를 빼고 n-k개 n-k개에서 부분집합을 강제로 찾은 다음에 거기에 이 파란색 원소들을 강제로 추가시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k개를 강제로 추가한다고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있는 n-k개 이거에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이 2의 n-k가 된다는 거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해. 3번 같은 경우는 왜? 원소를 가진다고 하니까 막 플러스 k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제대로 틀리는 거야.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잡은 거야. 그래서 뭐 외우는 거야 쉽지만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의문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공식이 이렇게 유도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 다음 4번. 4번은 쉬워. 4번은 A에서 특정한 원소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건 이제 너네가 당연히 상식처럼 생각하는 그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보면 이거 지우고 이게 이제 K개가 아니라 L개래. L개. N개 중에서 L개. 근데 L개를 뭐야? 뺀다며.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남는 게 여기 남은 n-L개만 남게 되겠지. 근데 뭐야? K개를 이미 빼버렸고 여기서만 부분집합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여기는 뭐 강제로 추가안에 만회를 할 필요가 없지. 이미 버렸으니까. 원소로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n-L개를 L개의 원소에서 부분집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집합 개수의 공식, 이거 둘 다 개수의 공식에서 먼저 나온 거야.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2의 n승개이다 부분집합은. 그래서 2의 n-L개가 된다. 원소의 개수가 n-L개이기 때문에 2의 n-L개가 된다. n개이면 2의 n승이 되는 것처럼. 4번 같은 경우는 논리가 간단하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뭐 둘이 이 공식이 유도되는 논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계산 방식은 똑같다라는 걸 좀 인지를 제대로 해둬야 돼. 계산 방식 다르게 외우면 안 돼 절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옆에 추가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는 3번 4번 공식이 섞인 거야. 여기 A가 또 마찬가지로 n개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때 K개는 원소로 갖고 L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k-l이래. 보면 n개가 있어. 근데 이때 K개는 반드시 가진대. 반드시 가지고 L개는 무조건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 아까 한 논리 그대로 가져가 보는 거야. L개는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L개를 빼. L개를 빼면 여기 남는 건 n-L개가 남겠지. n-L개가. 근데 우리한테 지금 조건이 하나가 더 걸려 있는 게 K개는 반드시 가져야 된대. 근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했어? 이 무리들을 먼저 빼고 이 K개를 뺀 거에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K개를 강제로 추가시켰잖아. 마지막에 우리가 추가만 시켰잖아. 그럼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마지막에 K개를 강제로 껴넣는다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이 초록색의 개수라는 거지. 근데 이 초록색의 개수는 우리가 따져봤을 때 n개에서 L개도 빼고 K개를 뺐으니까 n-k-l이 된다는 거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n-k-l이라는 건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공식에 따라서 2의 n-k-l이 된다는 거지. 이 공식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가 섞여서 유도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대단한 공식은 아니야. 그래도 문제에서 가끔 혼합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면 조금 좋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럼 그 밑에 문제만 빨리 풀어보고, 이제 어차피 이 다음에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이랑 교과서 예제 문제들만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 중단원 문제만 좀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해보자. 자, 여기서는 42번, 43번만 나랑 해볼게. 여기는 뭐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기호, 등호 또는 등호 같지 않다라는 이용해서 나타내죠. 그러니까 같냐 같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A와 B는 A의 원소는 0, 1, 2, B의 원소는 2, 1, 0. 그래서 우리가 A, B는 같다라고 할 수 있다 했지. 집합에서 원소를 나열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집합 내부에서는 원소의 순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집합이다. 집합이 같다는 정의는 모든 원소가 같을 때 A, B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 했지. 순서까지는 안 물어봤어. 순서까지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어. 됐고, 43번 보면 E는 뭐 원소가 나열돼 있고, B는 조건제시법이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B는 4, 8, 12, 16 점점점이 될 건데, 지금 A의 원소에는 2, 6, 그러니까 즉 4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이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같다 같지 않다만 물어보는 거고, 현재 포함 관계는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나랑 간단하게 46번만 해볼게. 우선 진부분집합을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부분집합을 구한다. 먼저 부분집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뺀다.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하면 돼. 뭐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엄청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야. 먼저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46번의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하나가 있겠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은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에는 1과 2를 가진 부분집합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야겠지. 그래서 이걸 빼야겠지. 그래서 총 3개가 진부분집합이 되겠지. 쉽지? 이건 뭐 앞에서 부분집합 다룰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 이제 이거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 잘 읽으라 했어. 진부분집합인지 부분집합인지. 이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공식에서 1을 빼줄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즉 2의 n승만 다뤄주면 되겠지. 2의 n승만. 빨리빨리 나랑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 해서 16개가 답이 되겠고, 이 문제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바꿔 표기해 보면 -2, -1, 0, 1, 2, 3이 되겠지. 보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2의 6승 64개가 답이 되겠지. 실제로 64개를 다 쓰라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원소 개수가 좀 많은 집합들에서는 부분집합 개수만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다음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연습이겠지. 이거에 대한 연습 해보면 50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2의 3승계 총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진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부분집합에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 하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2의 3승, 그러니까 8개에서 하나를 빼서 7개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그 다음 52번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하면 특별한 거 없었지.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것과 계산 방식이 똑같았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갔었냐면 접근을 3을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3을 빼고 부분집합을 생각해보자는 거지. 1과 2만을 원소로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서 따온 부분집합의 마지막으로 3을 강제로 다 끼워 넣어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집합이 완성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3을 빼고 생각했었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3개지만 3 하나를 빼주기 때문에 2의 2승계 총 4개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서는 너랑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지금 내가 말한 논리 같은 걸 설명하라는 말은 전혀 없을 거야. 그냥 공식만 써서 계산만 딱딱딱 하면 되는 문제들이 다 있을 건데, 계속 말하지만 공식을 쓰기 전에 왜 이 공식이 유도되는지는 아는 게 좋겠지.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고. 다음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건 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됐었어. 1을 빼고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됐었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지. 2, 3.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소의 개수가 3개지만 1을 빼서 2개가 되고 총 부분집합 개수는 4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끝냈고, 여기서 뭐 제일 중요했던 건 계속 강조하지만 공식을 외우는데,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야. 외우는, 지금 이 공식 같은 건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외우되 왜 공식이 이렇게 유도되는지, 이 공식까지 이해가 완벽하게 됐으면 여기까지 접합돼서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이해를 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보면 부분집합의 개념은 사실 여기가 메인 파트는 아니야. 여기는 이제 너네 말 그대로 계산 싸움을 많이 하는 파트이고, 그 전장 여기서가 가장 중요하지. 특히 내가 그 전에 페이크, 지금 여기 지우긴 했지만 페이크로 어떻게 나온다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 집합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원소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계속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이 내용 분명히 이거를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써두기만 하고 이거 이렇게 말이 다르네, 뭐가 다르네,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원소와 집합 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뭐 어떨 땐 안 된다는 건지, 여기선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솔직히 채우는 거 누가 못하니. 그냥 포함된 있으면 이거 되는 거고, 뭐 다른 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 2개만 쓸 수 있는가. 모두 집합이기 때문에 이 기호 자체는 우리가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공집합 자체는 그 기호 자체만으로 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분명 큰일 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어. 오해해서. 왜? 이거는 집합 기호도 옆에 중괄호도 없어서 애들이 원소처럼 보이거든. 원소처럼. 이거 제일 많이 헷갈린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뭐 다른 부분집합 다 써보라는 건 귀찮지. 당연히 귀찮지. 이거 8개 나오고 2개 나오고 4개 나오고 다 귀찮은데, 그래도 꼭 다 써봐. 여기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너네가 직접 써봐야 부분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들아 제발 꼭 써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목표한 진도는 다 나고 시간도 얼추 돼서, 그리고 이거 온라인으로 지금 비실시간으로 나 혼자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너희를 학원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하는 것보다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네 반응을 보면서 너네가 좀 헷갈릴 것 같으면 학원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되긴 하지만, 지금은 너네랑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 혼자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진도를 넘어가서 진도를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넘어갔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은 1시간 반까지는 안 채웠더라도 진도는 학원에서 나가는 만큼 나갔으니까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추가적인 수업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학원에서 회의를 하고
나도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희가 그 전에 문제 풀으면서 헷갈렸던 부분이거나 오늘 특히 오늘 수업한 부분 좀 헷갈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받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목요일은 가능하면 실시간 수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학원에서 회의하고 선생님들이랑 방향을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내가 확실하게 공지되는 대로 얘기를 바로 해줄게. 그래서 일단 마치기 전에 오늘 한 8쪽, 9쪽 여기 A 스텝 문제들은 다 풀어봐. 다시 다. 그리고 추가적인 숙제는 내가 따로 카톡방에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거대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